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아우디의 기안 모델이죠. 아우디 QA45 TDI 모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우디 Q8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개가 됐죠. 중국 시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국내에는 뭐 인증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다가 지난 3월에 이제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우디 Q8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변화라든지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더해지고 뭐 편의 사양들이 더해진 부분, 그리고 동력 성능의 개선, 이런 것들을 사실 차치하더라도 이 디자인만으로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우디의 초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발터드 실바의 디자인 수장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좀 완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 수장으로 있는 마크 리테가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디자인이 개발된 첫 SUV 모델이 바로 Q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아우디의 SUV들의 디자인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Q8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좀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의 결과물 중에 앞으로 좀 시승기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Q3 같은 모델도 있죠. 지금 전면부에 보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Q3에도 조금 그대로 좀 반영이 돼서 좀 SUV 그리고 세단에서의 그 디자인 차별점, 그리고 경쟁 모델들과의 디자인 차이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디자인 얘기 한번 해보자. 자, Q8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쟁 모델들과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이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우디 Q8 같은 경우에는 약간 쿠페 스타일의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Q7이 있고 이제 Q8이 있죠. 두 차량 같은 경우에 스타일의 차이도 있지만 크기에서도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Q8 같은 경우에 숫자상으로는 하나가 높긴 하지만 이 전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짧고요. 또 전고는 낮고 폭은 넓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크기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 Q8이 추구하는 이 외관적인 부분에서의 스포티한 모습도 추구하는 방향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전면부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의 형태죠.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은 이제 아우디의 발터드 실바 수석 디자이너가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던 이 디자인, 아우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좀 시대를 바뀌면서 계속 좀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크리테 디자인 총괄을 통해서 조금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가 좀 바뀌었죠.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가로로 넓은 육각형 형태의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을 조금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각형 형태의 수직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이 싱글 프레임 그릴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디자인은 앞으로 좀 SUV 모델과 세단 모델을 좀 차별화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싱글 프레임 좌우로 이제 헤드램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방향 시승 같은 경우에 턴 시그널 방식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듯한 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라이트가 위에 두 개가 있고 아래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아래쪽이 상향등, 위에 쪽이 하향등이고요. 모두 이제 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우디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전방을 조사를 했을 때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추고 마주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낮추거나 뭐 조도를 낮춰서 이제 안전운전에 도움을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포함하고 있는 헤드램프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는 이렇게 센서들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쪽에 있는 센서만 위치해 있고요. 지금 오른쪽 끝에 있는 저 센서는 빈 공간입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쿠페 스타일의 SUV인 만큼 이 측면 디자인이 굉장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앞에서 봤을 때 이 휠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45 TDI, 그다음에 50 TDI 두 가지 모델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긴 하지만 출력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외관 형태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 45 TDI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차량의 크기가 조금 큰 차량이다 보니까 20인치의 상당히 좀 큰 크기의 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50 TDI 적용된 이 21인치 휠이 아마 외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50 TDI에 적용된 이 21인치 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촘촘한 이 스포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20인치 휠은 조금 디자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S라인 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미러 앞쪽에 이 S라인 마크가 레터링이 더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측면 라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일단은 쿠페 스타일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끝까지 이 루프 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존의 다른 쿠페 스타일의 SUV에서도 많이 봤던 형태이긴 한데요. 경쟁 모델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쿠페 스타일의 SUV 같은 경우에는 BMW X6, X4가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시장에 출시가 먼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벤츠의 GLC 쿠페라든지 GLE 쿠페 같은 모델들이 후발주자로 참여를 했고, 아우디는 조금 나중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른 경쟁 모델들과의 좀 차별점을 이러한 디자인 요소에서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아우디 콰트로 모델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랠리에서 정말 활약을 했던 명차 아우디 콰트로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좀 반영을 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 가운데 부분에 이 도어를 중심으로 이 캐릭터 라인이 있는 이 하부가 약간 조금 단단한, 그리고 상당히 볼륨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루프 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것과는 조금 별개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 차량의 하부에 이 루프가 올라가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측면 캐릭터 라인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페 스타일의 SU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2열 공간에 이 헤드룸 공간이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할 텐데요.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쿠페 스타일의 SUV보다 조금 루프 라인을 길게 유지를 하다가 이 뒤쪽 리어에서 좀 떨어뜨리려는 형태, 그리고 이 벨트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죠. 측면을 가로지르는 이 도어와 도어를 가로지르는 이 라인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설정을 하면서 이제 2열 공간에 있는 좀 개방감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룸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요소로 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쿠페 스타일의 SUV이기 때문에 독특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인데요. 프레임이 없죠. 아무래도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포티한 차량들을 만들 때 많이 좀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차량의 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서 문을 살짝만 닫아도 이렇게 쓱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형태도 보여주고 있고요. 열고 닫는 느낌이 상당히 좀 문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서 뽁 하고 떨어지는 듯한 이러한 느낌도 받기도 하는데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살살 닫으셔도 잘 닫히는 도어입니다. 후면 디자인도 굉장히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리어 램프 두 개가 이제 이어진 형태의 이런 커넥티드 디자인의 리어 램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랠리카 아우디 콰트로의 리어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입니다. 차량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디자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뒷면에서 보니까 조금 더 이 좌우로 가로폭이 넓은 건장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느낌이 이 후면부를 봤을 때 더 드러나게 되죠.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드러나는데요. 이 팬더, 리어 팬더 쪽이 조금 더 도드라져 있는 이러한 형상, 굉장히 볼륨감을 키우면서도 이 캐릭터 라인을 이쪽에 추가를 하면서 단순하게 둥그렇게 마무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날카롭게 볼륨감을 표시를 하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아우디 콰트로 랠리카의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따온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배기구 디자인에 이런 장식들이 있는데 실제 배기구는 아니죠. 막혀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배기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램프 역시 턴 시그널 방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흐르는 이러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서 바로 아래 모델 이제 Q7과 굉장히 좀 디자인에서 차별화를 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X6라든지 GLE 쿠페 등과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시선을 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Q8 디자인, 외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전동식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기본 적재 공간은 605리터입니다. 여기에 시트를 모두 접게 되면은 2열 시트를 모두 접게 되면 1755리터까지 이 적재 공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이 멀티링크가 적용된 이 후륜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공간을 상당히 좀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 부분이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 있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플로어를 열어보면은 플로어 커버 역시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접혀지는 형태입니다. 아래로 접어 보면은 이제 뭐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뭐 좁은 수납 공간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우퍼 같은 것들이 이 차량의 트렁크 하부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왼쪽에 보면은 러기지 네트로 된 두 개의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쪽에 이제 시리부터 시거잭도 있어서 뭐 충전 같은 것을 하기에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트렁크 하부에는 이렇게 고리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뭐 짐을 네트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여지도 좀 갖춰져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4대2 4로 좀 분할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트의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긴 짐을 실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열 공간에 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실내 구성 자체는 Q7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 트림이죠. 50 TDI와 좀 일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대시보드 자체가 이제 가로로 넓게 길게 펼쳐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러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 송풍구 디자인이 길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일부만 이제 사실 송풍구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크롬 바가 들어간 이러한 송풍구 디자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패널이 이제 대시보드 전체를 이제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동을 끄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이제 까맣게 안전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이런 대시보드 디자인과 거의 뭐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 디자인의 일관성을 조금 유지하는 듯한 정말 깔끔한 이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시동을 켜보죠.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파 가죽으로 마무리가 잘 아주 되어 있고요. 곳곳에 꼼꼼하게 이제 스티치가 되어 있고 또 소재의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우디의 가장 상위 SUV 모델답게 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3개의 디지털 화면이 지금 1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기판과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공유장치를 조작하는 부분 이 3가지의 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굉장히 좀 디지털화된 모습들도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있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RPM 게이지가 속도계의 크기가 좀 작아지면서 화면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때 넓은 시야 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설정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과 또 위성 화면으로 본 이렇게 산악의 굴곡까지도 다 표시가 되는 위성 이미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테마를 설정을 해서 개인 취향에 맞게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림 자체는 뭐 두께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렇게 뭐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는 크기이긴 한데요. 요 안쪽에 가로폭은 조금 더 좁은 편이지만 세로폭이 조금 더 긴 편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 손가락이 파지하는 부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뒤쪽으로는 이제 ACC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도 레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차선 유지 기능은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다른 Q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뷰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플래그십 SUV라면 그런 기능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그 급에 맞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 책정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능이 빠진 것 같고요. 해외에 출시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선 유지 기능까지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제 최신의 아우디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차량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이브 셀렉트를 통해서 이제 주행 모드를
이곳에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공장 하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설정 모드도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트 메뉴를 보면요, 시트에 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요추 받침 같은 경우에도 이 설정 메뉴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5TDI와 50TDI의 차이점이라면, 이제 마사지 기능이 50TDI는 있고 45TDI에는 없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좀 장거리 주행할 때 조금 몸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안마 기능이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렇게 크게 운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 및 시야 부분에서도 이제 실내등 같은 경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설정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색상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야간에 보면은 정말 화려합니다. 뭐 조명회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아우디답게 굉장히 좀 화려한 조명들이,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들이 대시보드 위쪽이라든지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센터 콘솔 하부까지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화려한, 야간에는 굉장히 좀 화려한 이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뭐 설정 같은 것들도 이곳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장치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공장치가 이제 개별적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우디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기능인데요.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제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슬라이딩을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온도라든지 풍량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햅틱 기능이 적용이 돼서요, 이제 손가락을 누르고 눌러야지, 단순하게 이제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살짝 압력을 줘야지 아래쪽에서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버튼들, 기능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쓰임새가 좋은데요. 일단 해상도도 상당히 좀 뛰어난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3D 모드를 활성화 시켰을 때 차량의 360도 뷰를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차량의 주차 같은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겠죠. 거기다가 카메라의 화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화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으로 파지하기 좋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기어 조작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볍게 손을 올려서 공장치 같은 것을 조작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기어 노브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대용량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키를 꽂을 수 있는 홀더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Q8 같은 경우에 차량의 실내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키홀더 같은 것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이 센터 콘솔 부분에 따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암레스트를 열어 보면은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 USB 포트 2개와 함께 SD 카드 슬롯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충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내려 있는 상태에서는 요 아래쪽에, 요 앞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요, 이제 앞으로 뺀 상태에서는 이제 팔을 올리고 기어 노브에 손목을 올려서 편안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뒤로 당겨 놓으면 되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암레스트 아래쪽에 보통 2급의 정도의 좀 SUV라면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넉넉한 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TDI 모델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상단 같은 경우에 지금 45T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시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50TDI 같은 경우는 이 어깨 부분에 좀 촘촘하게 스티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죽 소재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TDI와 실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의 형태입니다. 50TDI 같은 경우에는 크롬 소재가 더해진 이 페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플래스트 같은 경우에도 크롬 소재가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50TDI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나 뭐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50TDI는 좀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립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겠죠. 하지만 40TDI는 그냥 밋밋한 가죽만 덧대어져 있는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2열 공간 역시 굉장히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플래그십 SUV 다운 모습인데요.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뭐 주먹이 3개가 넉넉히 들어갈 만한 넉넉한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래쪽에 발을 놓는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이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쿠페 스타일의 SUV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머리 공간이 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디자인 요소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프 라인이 떨어지는 각도를 조금 더 뒤쪽으로 조금 옮겨서 이 헤드룸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뭐 일반적인 SUV 모델들과 이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점을 좀 가져가기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반해 이 Q8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 스타일의 SUV라는 것을 외관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공간도 확보하고 디자인도 가져간 부분이 이 Q8의 디자인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송풍구와 함께 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온도와 이제 시트의 열선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제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 또한 이렇게 가볍게 눌러서 바꿀 수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온도를 높이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풍량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USB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거잭도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륜 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시트 헤드레스트가 3개가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 앉는 경우에는 조금 다리를 넓게 벌리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앉을 수밖에 없어서요. 성인 2명이 좀 여유롭게 앉는 것이 좀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기능도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상태가 가장 앞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가장 뒤로 좀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한 요 정도의 슬라이딩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는 각도가 가장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조금 더 높여보죠. 살짝 지금 눕혀졌고요. 조금 더 높여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2단으로 조정이 가능한 리클라이닝 기능 시트이긴 하지만, 뭐 조정할 수 있는 각도가 상당히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뭐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눕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뭐 독일의 차량들이 대부분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도 이렇게 조금 세워져 있는 형태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컵홀더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4대 2대 4로 분할할 수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도 따로 접어서 긴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8 같은 경우에는 이 2열 시트뿐만 아니라 1열 시트 쪽에도, 조수석 쪽에도 이제 아이소픽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반가운 부분인 것 같고요. 파노라믹 선루프가 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선루프의 좀 가로 폭이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통은 여기 한 이쯤까지, 이 손잡이 부분 바로 앞까지 이제 루프의 크기가 넓게 되어 있는데 조금 폭이 좁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 비필러 쪽에 송풍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뭐 앞쪽에 바로 앞에 있는 송풍구와 함께 뭐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고요. 도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윈드 스크린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2열의 글라스를 닫게 되는데요.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네요. 보니까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고, 이 내려가는 것이 이제 1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려가고 문을 열게 되는 경우에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긴 한데, 2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내려가는 폭이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닫고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윈드 스크린이 올라오게 됩니다. 전동식으로 윈드 스크린을 마련하게 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라든지 뭐 물건을 걸 수 있는 고리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우디 Q8 45 TDI 모델의 주행 성능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행 성능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내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Q8뿐만 아니라 아우디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이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그 아우디의 시승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트론도 타고 Q3도 타고 다양한 차종들을 좀 경험을 했었는데, 이 시승 코스를 이제 내비게이션에 미리 조금 세팅을 해 줬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내비게이션 경로가 워낙
정확한 경로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막 샛길로 가르쳐 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좀 길을 많이 헤매고 시승 시간이 많이 지연됐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좀 아무래도 좀 길을 찾는 부분이 국내 내비게이션의 그 경로 찾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좀 길을 찾는데 좀 많이 고생을 하기도 했고, 또 음성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합정역 이런 것은 잘 알아듣는 몇 가지 역들이 이렇게 뭐 몇 가지 지점들이 목적지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음성 인식 기능 자체가 조금 많이 기능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우디의 내비게이션 기능 자체가 상당히 조금 기능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차량 구매를 고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V6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지금 45 TD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231마력에 최대 토크는 50.99를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7.1초입니다. 준수한 수준의 디젤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차가 디젤 엔진이라는 것을 좀 잊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 소음 이런 것은 대단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차량의 정숙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것을 이 시승을 시작하면서 바로 느끼게 됩니다. 엔진 소음뿐만 아니라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뭐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이런 것들도 비교적 잘 억제가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좀 쾌적하게 이 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50 TDI 모델과는 뭐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출력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한 55마력 정도가 이 50 TDI 모델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엔진의 뭐 제원상의 스펙, 뭐 가속 성능 이런 것은 뭐 당연히 50 TDI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뭐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면은 사실 가격 차이가 한 1,4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차량이거든요. 50 TDI 모델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시승을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가속 성능, 뭐 주행 성능, 그리고 세차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 45 TDI 모델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수긍할 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뭐 45 TDI가 그렇게 뭐 뒤처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도 뭐 45 TDI가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5 TDI와 50 TDI가 좀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스펜션인데요. 지금 45 TDI 같은 경우에는 다 전륜과 후륜 모두 5링크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0 TDI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전고를 90mm까지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도로에서 승차감에서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겠고, 또 오프로드에서 주행을 할 때도 아무래도 서스펜션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사용하기가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굳이 뭐 오프로드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50 TDI의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고가 높은 SUV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량에 뭐 전자식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주행 모드에 맞게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더해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상하로 이게 바운싱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도로의 요철이라든지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1차적인 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해지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전해지는 2차적인 진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흡수를 하고요. 또 작은 요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촘촘하게 잘 감쇄력을 조절을 해주면서 그 충격들을 아주 잘 걸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50 TDI와 좀 서스펜션에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은 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50 TDI 쪽이 조금 우세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은 확실히 50 TDI가 좋은 부분은 맞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가속 성능에서도 당연히
충분히 이제 출력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속에서 이제 차량을 출발을 시켜서 주행을 할 때 전기 모터의 힘을 어느 정도 좀 더해져서 조금 더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면 좀 미세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제 윙하는 이 전기 모터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뭐 전혀 신경 쓰실 정도의 소음도 아니고요. 잘 느끼지도 않습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앞 차량을 추월할 때 스트레스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팅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80에서 뭐 100km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약간 정속을 유지하다가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엔진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회전계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차량의 그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말씀드린 이러한 코스팅 기능 덕분에 연비 같은 경우에 지금 45 TDI 모델은 10을 조금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2.4톤, 2.4톤에 가까운 차량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SUV 모델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준수한 수준인 것 같고요. 한 100km 정도 좀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 연비가 한 뭐 19, 18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한 수준이라면 뭐 그렇게 높지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 이러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Q8 같은 경우에는 올릴 드라이브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륜 쪽에 이 조향 각도를 살짝 이제 방향에 맞게 조절을 해주면서 조금 더 예리하게 코너링 성능을 좀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덩치가 큰 SUV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경쾌하게 이 코너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조금 각도가 큰 이런 코너를 지날 때도 뭐 차량의 파워트레인이 받쳐주는 부분도 있지만 코너링도 굉장히 여유롭게,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라인을 잘 그려주는 모습도 이 Q8의 주행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Q8 45 TDI 모델을 좀 시승을 해 봤는데요. 동력 성능이나 뭐 주행 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지만, 사실 Q8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제 모델들보다 상당히 좀 세련되고 좀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우디의 최신 SUV 이러한 디자인들이 반영된 이러한 외관 디자인 덕분에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성 강한 외관과 함께 이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Q8 45 TDI, 독일 3사의 동급 SUV 모델들 가운데 가장 좀 스포티한 외관과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